안녕하세요. 9시의 요정 코맹맹이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회복하고 있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응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즐겁게 만들지만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그래서 집집마다 큰 소리가 나게 만드는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이들 스마트폰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요. 스마트폰이 아직은 없으나 오늘 내일 하는 가정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마 중고등학교 이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 날들이 오긴 올 거예요.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반드시 사주라는 말은 아니고요. 시기를 미룰 수 있다면 가급적 최대한 늦게로 미루셨으면 좋겠고요.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10대 청소년들도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22년도 통계 기준 우리나라 유아동의 27%, 청소년의 무려 40%가 스마트폰 사용 과의존 상태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실 때 저거 중독이네, 중독이야 라는 생각 드실 때 있으시죠? 그 느낌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로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초등, 중등 아이들 많고요. 스마트폰이 중독이 되는 경우 어떻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냐면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서 마치 어른들이 마약이나 알코올에 중독되었을 때처럼 뇌 구조 자체를 변화하게 만들어서요. 아이들이 통제하지 못하고 학습을 하기는 하지만 그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스마트폰 중독을 인해서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등학생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주 30시간이래요. 그러니까 하루로 따지면 4시간 정도 되고요. 주말이면 더 길어지고요. 우리 아이들 실제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는 시간을 합치면 이 통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죠? 더 많아지겠죠? 예상이 되시죠? 그쵸? 자, 그래서요, 스마트폰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도록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넌 절대 쓰면 안 돼. 너는 대학 갈 때까지 절대 못 써 라고 못 박아두고 아이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늘 갈망하게 만들고 늘 욕구 불만 상태로 만들지 마시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도저히 안 사줄 수 없다. 그런 시기를 만나셨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뒤로 늦추되 사주고 나서는 활용하실 때 우리 집만의 원칙을 잘 세워주셔야 돼요. 일단은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문화, 온라인 문화에 이미 노출이 되어 버려서 이것들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없는 세대의 아이들이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 디지털 기기들을 자유롭게 다루기 시작을 하면서 얻게 되는 장점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전제하에 아이가 중독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생활 습관과 학습 습관에서 방해를 받지 않도록 가이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이요, 계획된 시간에 사용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 시간이 그냥 갑자기 불쑥 사용하고 싶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용하기로 계획했던 시간이다 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할 때는 눈치를 주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그 계획을 부모님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학교 끝나고 학원 한 군데를 들려서 5시에 집에 온다고 할게요. 5시부터 30분 동안은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미리 계획이 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때는 정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시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혹은 5시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집에 일찍 도착했다는 이유로 일찍 시작을 한다거나 할 때는 시간에 대해서 약속을 했었고 계획을 지키기로 하지 않았었냐 라는 것들을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원래 하기로 했던 시간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뭐라고 하지 않아.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는 뭐라고 하셔. 하는 부모님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관여하시느냐에 관한 우리 부모님의 특성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 단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일관된 태도가 중요하죠. 어느 날은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느 날은 5시부터 5시 40분까지 10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요. 그러면 아이는 부모님께서 언제 어떻게 제지를 하시고 화를 내시는지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할 때도 마음이 불편하고 안 할 때는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호시탐탐 노리고, 네, 그러면서 늘 부모님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잠잘 때 제한해 주세요.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잠자리에서 붙들고 있다가 늦게 잠들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성장에 무리가 오고, 당연하죠. 네,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더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학생 아이들인데요. 새벽 2, 3시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그때서야 잠이 들어서 잠이 부족한 상태로 학교에 와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깊은 잠에 빠지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누적되어 온 잠자리에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가는 당연한 루틴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집의 가이드는 단호하게 정하세요. 계획된 시간에 스마트폰 쓰는 거 오케이. 필요한 것에 너가 스마트폰 활용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잠자러 들어갈 때는 스마트폰이 필요한 시간이 아니고 계획된 시간도 아니다. 그러므로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들어가자. 엄마 뭐 알람 맞춰야 돼서요.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깨워줄 테니. 하면서 아이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도록 단호하게 잘라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친구들끼리 요즘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을 많이 해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더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요. 이것으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도 있고, 단체 카톡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인스타그램에서 친구의 피드에 댓글을 달거나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하는 DM, 쪽지 같은 것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남겨진, 주고받은 모든 기록들은 나중에 그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친구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학교 폭력 사안의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아이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SNS 상에서 다른 사람의 욕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갈 때 맞장구를 치거나 함께 대화에 참여하거나 하는 것들은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고, 이것들은 내가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를 가해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아이들이 몰라서 그래요. 알려주셔야 돼요. 어른은 아이가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아이들의 대부분의 행동들은 그걸 하면 안 되는 줄 몰랐고 왜 안 되는지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조근조근 설명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요. 이것은 우리 가족이 함께 다 좀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다 같이 무언가를 하는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아예 들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집안에서 소파에서 식탁으로 가고 식탁에서 침대로 가는데도 계속 스마트폰을 마치 내 신체의 일부인 것처럼 들고 계속 다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족이 오랜만에 모여서 애니메이션을 한 편 보기로 했다고 할게요. 요즘 넷플릭스 때문에 모여서 영화 보실 일 많잖아요. 볼 때도 끊임없이 각자 자기의 스마트폰을 뒤적뒤적 하면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집중력이 어느 정도로 떨어졌냐면요. 영화 한 편을 끝까지 보는 것도 지루해할 정도가 되었어요. 영화를 보는 틈틈이 영화가 지루해지는 틈을 견디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다시 만지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스마트폰을 들고 모이지 않는 것. 또 하나,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 집 안에서든 밖에서든 식사를 할 때는 아예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나 밥 먹기를 기다리면서나 밥을 먼저 먹었다고 해서 혼자 자기의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는 일은
안 하는 분위기로, 우리 집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게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게 자연스러운 가정도 있으셨을 텐데요. 네,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한번 규칙을 정한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모이지 않고 식사에 집중하고 가족끼리 대화에 집중하는 시간, 그때만이라도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도서관이나 서점처럼 책이 있는 공간을 일부러 방문하게 될 때는 그곳에서 역시나 핸드폰을 꺼내지 않기로. 서점에 가서 도서관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열심히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로 아이들보다는 어른인 경우가 많고요. 뜨끔뜨끔 하시죠. 네, 저도 그런 적 물론 있습니다만 책이 있는 공간에서는 책을 관심을 보이고 책을 찾아보는, 그리고 책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가장 즐겁고 가장 좋아요. 좋은데 스마트폰만큼 좋아하는 취미가 있어야 돼요. 한번 지금 적어 볼까요? 댓글로.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 좋아해요. 자, 저희 집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폰 싫어하는 친구 없습니다만 어떤 아이들은 오직 스마트폰만이 유일한 취미인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스마트폰도 좋은데 농구도 좋아요. 스마트폰도 좋은데 슬라임도 좋아요. 스마트폰도 좋은데 드럼 치는 것도 좋아요. 하면서 스마트폰과 대등한 그런 당당하게 좋아해요, 자주 해요, 잘해요 라고 말할 만한 취미생활이 있어야 돼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구독자님들께 댓글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게 좋아해요 라고 하는 게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른 집 아이들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우리 서로 공유하면서 아이의 스마트폰 이외의 취미생활을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미 스마트폰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도록 우리 집만의 가이드를 만들어주시고 재미있는 취미가 있는 것, 이 정도만 잡아가셔도 우리 집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과의존 상태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결단과 의지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고요. 스마트폰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사교육 다 받게 하고 최상위 문제집 풀어도 의미 없습니다. 오늘 꼭 많이 고민하시고요. 또 영상은 배우자분께, 아빠가 먼저 보시고 엄마에게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 엄마가 아빠에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꼭 배우자 두 분이 함께 영상을 보시고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일어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가이드를 제시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않으셨다면 최대한 늦춰주시고요. 자, 구입하실 때는 이러한 가이드가 있으니 지킬 용의가 있으면 구입해 주도록 하겠다라는 단서를 꼭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 호락호락하지 않아 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스마트폰 이외의 취미, 오늘은 취미 자랑 댓글입니다.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